안녕하세요. 학종 문제는 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종 문제를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손을 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집단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일부에서는 정부에서도 하는 이야기는 조금 약간 전체적인 핵심에서 약간 벗어난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입시를 독점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시를 독점하면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되죠. 그게 굉장한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 학종이 문제인데, 학종의 문제의 핵심은 내신이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내신이 무력화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신이 무력화되면서 스펙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내신이 중요하냐 스펙이 중요하냐 하면은 일부 학생들은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스펙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실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도무지 이 스펙이 강화되는, 학종이 강화되는 이것은 도무지 누구의 잘못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이 첫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를 설계한 그 교과부라든가 이 부분이 잘못이죠. 근데 대학이 뭘 했냐면 잔재주를 부리는 거죠. 그럼 두 개예요. 그게 하나는 고교를 서열화시키는 게 굉장히 문제고, 내신이나 이런 실력보다는 뭐를 중요하지 않으면 스펙을 중요한다는 게 문제죠. 이게 어느 정도 사라지고 고교 서열화와 스펙이 중요시되면 이게 과연 정당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학교를 갔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많이 대학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논리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지금 뭐 기회균등이라든가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내신을 그렇게 등급을 나눴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그 실력을 절대평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신은 무력화됩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는 이거죠. 고등학교에서의 스펙 관리입니다.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 그렇게 붙기 때문에 아마도 고등학교는 대학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펙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러면 스펙 관리를 잘하는 학교가 뭐가 됩니까? 좋은 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이거예요. 일부 학교에서는 특별히 스펙 관리가 없어도 잘 돼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영재고가, 과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고등학생이나 그 학생들의 어떤 스펙 관리에 동조하는 어떤 기관이나 대학들이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조국 사태에서 잘 알다시피 몇 개 대학교에서 어떤 스펙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받았죠. 보통 학생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으로 뭐냐면은 학생과 학부모예요. 학생과 학부모가 어디에 중심을 두냐면 스펙에 중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펙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죠. 아마 그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권력형이고 하나는 자본형일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좋은 스펙을 얻기가 쉽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이용해서 좋은 스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사교육 업체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그 사교육 업체 같으면은 아주 소규모가 아닐 거예요. 소규모에서 어떻게 이런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면 이쪽 저쪽 다 이제 줄이 연결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속에 사교육 업체가 권력형 집단이나 자본주의 어떤 집단하고 연결되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조그만 업체나 뭐 개인 같은
어떤 조그만 학원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인맥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뭔가 관련 있는 뭐가 연결줄이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냥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학종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영재고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고, 과학고. 외고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외고는, 외고도 문제죠. 외고의 이제 학종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외고와 국제고는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자사고도 문제가 되고, 뭐, 외고, 자사고 다 문제가 되는데 좀 심각한 곳이 있죠.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사고와 대립 좀 다르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영재고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재고를 보겠습니다. 영재고. 여러분, 영재고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먼저, 총 영재고가 7개인데 서울대학교에 272명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자, 서울과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시 실적은 서울과고에 4명, 그 다음에 경기과고에 1명, 이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시로 간 거예요. 수시로 다 가버리고 나머지 5명만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는 한국영재과학영재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수시고 이제 정시죠. 그러면 서울과고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 56명이 갔는데 제가 이 부분은 살짝 모르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계에. 예. 그래서 하여간 그 서울과고에서 그 4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1명이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아마 4명인 것 같아요. 좀 뭐가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과고가 있어요. 1명 제외하고는 몽땅 서울대학에 48명 갔는데 수시로 갔죠. 대전과고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대구과고, 인천영재 몽땅 30명인데 몽땅 수시로 갔어요. 세종, 광주과고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상당히 의문이 가죠. 예, 전체 270명 중에서 5명을 제외하고는 몽땅 뭐로 갔나 하면은 수시로 갔다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러면 서울대 상위 12학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제 정시하고 수시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단대부고를 보겠습니다. 단대부고를 보면은 총 28명이 갔는데 수시에 9명이 가고 정시에서 19명이 갔어요. 비율이 다르죠. 만약에 다른 학교 같으면은 이 수시에 굉장히 많이 가야 맞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는 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상고는 38명이 갔는데, 수시 몇 명, 정시 몇 명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가고, 대전가고 좀 전에 다 다뤘죠. 그래서 별 이제 의미가 없고, 하여간 다 수시로 이제 대부분 가죠. 약간의 예외 학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고죠. 예. 하나고는 지금 요 51명 중에서 정시에 2명이 가고 나머지는 몽땅 수시로 간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이거는 과학고 정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사고에서 일어난 거죠. 이것은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감으로 잡기에는 스펙 관리에 의해서 되는데도 과거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성이 있죠. 이과라는 아주 특수성이 있는데 하나고에서 2명을 제외하고 몽땅 49명이 수시로 간다는 거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물론 이제 같은 자사고 한 다른 학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학교가 어디냐 하면은 외대부고죠.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수시가 37명이고 정시가 36명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성이 있죠. 근데 하나고 같은 데 보면은 입자 전혀 다르죠. 하나고 같은 경우 보면은. 그쵸? 예. 정시에 2명밖에 못 갔어요. 근데 외대 비교에 따지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쵸? 예. 비율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대충 이제 상식으로 통하죠. 이거 뭐 10명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대원외고 같은 거 보면은 수시가 33명이고 정시가 20명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비율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웬만큼은. 이건 이명이라는 것은 상식 밖이죠. 최소한도 만약에 이렇게 49명이 갔으면은 한 30명이라도 가야 되죠.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얘들은 정시로는 서울대를 갈 실력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판단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게 학종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은 스펙을 이용해서 서울대를 갔다고 보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살펴봐야 되죠. 이게 정당한 거지. 그쵸?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스펙 관리를 잘 하는 친구들이 많이 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상위 학교가 이제 서울대 많이 흔히 서울대 많이 가는 학교를 살펴보면은 일반고는 거의 없죠. 일반고는 단대부고가 유일하게 이제 10위 안에 들어오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펙 관리를 조금 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정시에서 19명 하는데 수시에 이제 9명이면 상대적으로 보면 잘 간 건 아닌데 다른 학교에 비하면은 수시로 9명 간 것은 많이 간 거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것도 이제 고교 서열화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자, 하여간 이런 부분은 꽤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